안녕하세요. 동시토익의 리스닝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윤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궁금해하시는 5월 신토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5월 신토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약간 분위기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다가 5월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분들도 선생님 이렇게 공부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절대 불안해하시지도 그리고 망설이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가 전혀 없으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셔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월 변합니다. 유형이 변하는데요. 추가 유형이 들어오는 거고 사실 토익의 기본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지금 기존의 스토리 라인이나 문제 유형도 많이 유지가 되고 기본적으로 가는 어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혀 동의 없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계속 공부하시다가 5월에 추가 유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5월에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살펴볼까요? 자, 가볼게요. 자, 이게 현행 토익이고 이게 신토익인데 현행 토익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총 100문항에서 단문이 40개, 40개가 있고 지금 긴 대화문, 설명문이 각각 10개의 대화문, 설명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화문에 30개의 3개의 문제가 붙으면서 각각 30개 이런 문항수인데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이런 단문의 문제 문항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5월 29일부터 여러분들이 현행 토익은 현재 5월 15일까지 유지가 될 거고요. 5월 29일 되면 문항수가 사진 묘사의 문항수의 경우 4개가 줄어들어요. 파트 1 사진 묘사 문제 4개가 줄면서 6개가 되네요. 그리고 파트 2의 의문문의 문항은 30개에서 25개로 줄어듭니다. 총 5개가 줄죠. 그래서 한꺼번에 합하면은 9개가 주네요. 단문의 문항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은 어떠세요, 여러분? 파트 1 좀 아쉽죠? 줄어드는 거. 우리가 지금 파트 1의 그림 문제 좀 편안하게 풀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푸는 문제가 좀 줄어들었네요. 의문문은 반응이 반반 갈릴 것 같아요. 지금 짧게 지나가는 의문문을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 반갑게 여기실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긴 대화문을 좀 공부하는 걸 버거워하시고 짧은 단문 공부하는 걸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월 신토익부터는 절대 긴 장문에 대해서 버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5월 29일 토익에서부터 여기서 줄어든 9개 단문의 문항수가 여기 파3 대화문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3의 대화가 3개가 더 늘어납니다. 긴 대화를 3번을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대화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러면서 생각해 보면은 ETS가 현실적인 비즈니스 상황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화문이 3개가 더 늘어나고요. 그죠? 좀 더 현실적인 상황, 이런 단문보다는. 그리고 또 유형을 보면은 2인의 대화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3인이 대화하는 지문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3인, 그죠? 현실적이죠. 그리고 또 대화문이나 설명문의 유형 중에 시각 정보가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도표나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담화문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지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얘기, 이런 시각 정보가 들어가면서 시각 정보와 대화를 연계하고 담화문을 연계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도 의미 유추를 하는 의미를 유추해야 되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데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트 1이나 2나 유형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존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각각 단문의 문항수만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크게 변하는 파트 3, 4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제일 궁금하시죠? 파트 3 뭐 말씀드렸듯이 3개가 더 늘어나고요. 그 중에 3인의 대화가 추가가 된다고요. 3명의 대화가 추가가 되는데 대신 짧게 얘기합니다. 3명이서 너무 길게 얘기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전체 대화의 길이는 조정을 할 거고요. ATS가. 3인의 대화 추가가 되고 그리고 2인의 대화에서도 추가 유형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서 길게 2번씩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유형도 유지가 되면서 추가 유형은 짧게 자주 주고받는 대화가 추가가 돼요. 짧게 자주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요. 3인의 대화 그리고 짧은 대사로 더 자주 주고받는 대화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저희는 스토리라인만 쭉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대사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들을 때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긴 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덜 신경 써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좀 눈여겨보실 건 회화체 표현이 좀 많이 추가가 됩니다. 회화체 표현이 추가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회화체 표현이 Let's give it a try. 한번 좀 시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요. 또 뭐 Here you go 이런 표현들. Here you go 같은 표현에는 많은 뜻이 있으니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문제 풀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저랑 회화체 표현을 좀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화체 표현도 그렇게까지는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전체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의 얼토당토한 회화체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예, 문맥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특정 회화체 표현의 의미를 유추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거든요. 나와도 그 특정 회화체 표현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앞뒤 문맥을 들으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자기가 유추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고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화체 표현의 의미를 유추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맞아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화자의 특정 표현의 의미를 유추하는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이건 회화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That sounds grea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That sounds great. 좋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표현 자체는 단순하죠. 근데 이 That sounds great 이라는 이 표현이 과연 그 대화에서 뭐가 좋다는 얘기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네, 문맥 파악을 요구합니다. 그 이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다고요? 시각 정보가 있다고요. 시각 정보에는 문제지에 표나 그죠? 그래프가 나와요. 아니면은 지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플로우 맵, 매장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할인 쿠폰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런 시각 정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시각 정보는 대화에도 포함이 되고 담화문에도 포함이 되고 의미 유추하는 문제 대화에도 포함이 되고 담화문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큰 그림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64번 제가 노란색으로 좀 강조를 했어요. 보이세요? Why does the woman say? 여자가 왜 말하는가? 다음 대사를. 자, 다음 대사가 어떻게 됐어요? Well, I'm happy that you pointed that out. 이런 표현이에요. 요 자체는 지금은 해석 안 할게요. 이따가 대화를 들으면서 이 표현 자체가 그 문항에서 대화에서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 우리가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사를 미리 알려드렸네요. 이 대사를 기다리시면서 문제를 유추하셔야 됩니다. 문제지에 A, B, C, D 보기 문항이 보일 거니까 우리는 빨리 읽어 나가야겠죠. 같이 좀 읽어볼게요. 오늘은 연습 문제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지? A. She's also been concerned about the issue.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B. She's also disappointed with the proposal. 그러니까 그녀도 역시 제안에 대해서 실망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C는 해석 어떻게 하죠? She's happily surprised at the expansion. 그러니까 그녀가 확장에 대해서 놀랐는데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놀랬다라는 표현이고 She's satisfied with the purchase. 그녀가 무슨 구매에 대해서 만족해 하는지라는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스크립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크립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서 요거 기억하세요. 여자의 대사 Well, I'm happy that you pointed that out. 이 표현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So, let's move on to the release date of our new laptop computer. When do you think we will be able to launch our new model, Mr. Hong? Well, it seems to me that we should probably be able to start testing the product in May. That means that if all goes well, we can have our first release in July or August. I see. Thank you, Mr. Hung. What would you like to add, Bruce? July or August? Well, it seems to me that July is much too early. Actually, we're still having pretty major problems with the fan. The computers are still making a buzzing sound. Well, I'm happy that you've pointed that out. We should be intensively discussing that matter. I've been worried about the noise too. 들어보셨죠? 스크립트 보면서 들으니까 좀 나시죠? 자, 여러분들 들었던 스크립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좀 가볼까요? 천천히. 자, so 여자가 시작했죠. Let's move on to the release date of our new laptop computer. 자, 우리 새로운 랩탑 컴퓨터에 노트북에 대한 출시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When do you think we'll be able to launch a new model? 우리 새로운 모델 언제 출시될 거라고 생각하니? 미스터 홍 씨.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고 보니 우리 방금 전에 어떤 대화 들었어요? 3인의 대화를 들었죠. 근데 혹시 눈치채셨어요? 3명의 대화인지? 눈치 안 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만 들으면 돼요? 스토리만 들으면 되니까. 네, 그죠? 재밌네요. 그냥 가볼게요 또. 자, 해석해볼까요? Well, it seems to me that we should probably be able to start testing the product in May. 보니까 우리 should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에 상품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hat means 그게 의미하는 바는 if all goes well, 잘 된다면 we can have our first release in July or August. 아마 첫 출시를 7월이나 8월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남자가 의견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자인 것 같아요. 여자가 I see, thank you, Mr. Hong. What would you like to add, Bruce? 하면서 브루스한테 의견을 물어보네요. 자, 그랬더니 이제 브루스가 얘기하죠. July or August? Well, it seems to me that July is much too early. 너무 이른 것 같다. Actually, we are still having pretty major problems with the fan. 팬은 지금 컴퓨터 얘기니까 컴퓨터 팬에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The computers are still making a buzzing sound.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린대요. Well, 이제 나오네요. I'm happy that you pointed that out. 네가 그 얘기했다니 정말 기쁘다. 네가 그 얘기를 지적하니까 정말 반갑다. We should be intensively discussing that matter. 우리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자. I've been worried about that noise too. 나도 역시 그 소음이 정말 걱정이 됐거든.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Well, I'm happy that you've pointed that out. 네가 그 얘기를 했다니 정말 반갑다. 뭘 두고 반가운 거예요? 가볼까요? A. 그녀가 역시 뭐예요? 그 문제, 이슈는 problem이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거죠. 그죠? 아, 너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구나.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A 표현이 쏙 들어갔을 때 아, 요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이런 표현을 고르시는 거예요. 나머지 표현들은 proposal, expansion, purchase 다 어울리지 않는 어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파악도 해야 되지만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RC 문제라면 눈에서 보이니까 찾아가시면 되는데 스스로 LC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지? 도대체? 이러고 있다가 대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요. 자, 해화책 의미 유추 문제 잠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Here you go라는 표현이 있어요. Here you go는요. 엄청 뜻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물건을 상대방한테 건넬 때도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 창문 열어놓고 열어놨어요. Here you go.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네거티브한 나쁜 의미인데 좀 상대방이 약간 짜증나요. 걔 그럴 줄 알았어요.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Here you go.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몰라도요. 자, 유추해 보세요. 제가 약식으로 만든 문제예요. 남자가 시작하네요. Here you go. Jane, I'm so happy to see you here. I've been looking for you all afternoon. Jane, 나 정말 너 보니까 반갑다. I've been looking for you all afternoon. 오후 내내 널 찾았거든. 그랬더니 여자가 Hi Mike, what can I do for you? 왜? 뭘 도와줄까? 라고 했죠. 자, 뭔 것 같아요? 해석이 돼서요. 오히려 이런 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Go, go. 반복적인 어휘가 있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너 저기 가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셨나요? 남자가 여자가 어딘가를 가기를 원하는지 이건 아니고요. B는요. The man is giving the woman what she asked for. 남자가 여자에게 그녀가 요청했던 걸 주면서 Here you go 라고 하는지 아니죠. 물건 주는 게 아니었어요. The man doesn't want to listen to the woman anymore. 남자가 여자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지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의미인지 아니었죠. 뭐예요? D. The man has finally found the woman. 드디어 찾았다. 이런 표현이겠죠. 문맥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도표가 지금 보입니다. 도표 문제는 3에도 4에도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4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처음 보는 도표네요. 네. 기존의 문항 3개, 질문 3개에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정보입니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존의 ABCD 보기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도표가 나왔는데 근데 도표 자체는 사실 이 보기보다는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죠? 어떤 스토리예요? 북 리딩 프로그램, 책 읽기 프로그램의 일정표인데요.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작가의 리스트, 아나벨이라는 작가가 나잘 위시라는 책 제목을 읽어주겠죠. 북 리딩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우리 어떤 문제를 푸셔야 돼요? Look at the program. 중간 문제에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What book will be read in the book reading the listener has registered for?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해석되세요? 어떤 책이 will be read, 읽혀질까요? In the book reading the listener has registered for.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등록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서는, 책 읽기 시간에서는 어떤 책이 읽혀지는지. 자, 볼게요. 제가 소리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스크립트가 그냥 듣는 것보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것보다는 보면서 보면서 듣는 게 훨씬 나니까 그냥 제가 임의상 편하게 보시라고 도표랑 질문을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려야 될 정보가 뭐예요? 청자가 등록한 책 읽기 시간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까요? 자, 들어볼게요. Hello, Mr. Martinez. This is Lisa Arnow from Springfield Community Center. I'm calling to inform you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book reading program we emailed to you this morning. I know you signed up for Mark Archer's book reading that starts at 3 next Wednesday, but the author just told us that he wouldn't be able to come to the event for personal reasons. In place of Mark Archer, Julian Kong, who is also scheduled to host the 5 o'clock book reading, will be reading his book in the 3 o'clock book reading. If you don't mind about the change and still want to secure the booking, you should choose Walking the Nile in the book request form attached in the email and email the form back to us by this Friday. Thank you. 예, 다 들으셨어요? 아까 대화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자, 같이 볼게요. 정보가 나오는 것까지만 읽어볼게요. 시간상. Hello, Mr. Martinez. 안녕하세요. This is Lisa Arnow. 전 리사인데요. From Springfield Community Center. 스프링필드의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했네요. I'm calling to inform you that.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뭘 알려줘요?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book reading program we emailed to you this morning. 예, 책 읽기 시간에
변화가 있었네요. 변경 사항이 있었네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오늘 아침에 당신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린 사항인데 I know you signed up for 나왔어요. 우리가 원했던 정보. 상대방 리스너가 등록한 북 리딩은 마크 아처스 북 리딩이에요. 그러면은 마크 아처스 북 리딩이니까 원래는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에코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변경사항이 나오겠죠. 예, 아까 change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가볼까요? But the author just told us that he wouldn't be able to come to the event for personal reasons.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In place of Mark Archer, 뭔 얘기예요? Mark Archer 대신에 귀를 쫑긋해야죠. Julian Kang, who is also scheduled to host the 5 o'clock book reading. 정보가 좀 많아지네요. 원래도 5시에는 할 예정이었는데 그분이 또다시 will be reading his book in the 3 o'clock book reading. 3시에 하는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시는 동안 문제 푸셨어요? 이 사람이 마크 아처라는 사람이 personal reasons, 개인적인 문제로 못 왔기 때문에 대신 줄리안 강이 읽어줄 거예요. 자신의 책을. 그럼 어떤 책을 읽는 거예요? Walking the Nile이라는 책을 읽겠죠.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토리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스토리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2가지 유형이었어요. 의미 유추 문제, 또 하나 도표 문제도 또한 전체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몇 개인지가 궁금하죠. 도대체 몇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지.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 유추 문제가 파3에서 2-3개 들어가고요. 최대 3개, 최소 2개. 도표 그래프 문제, 시각 정보가 2-3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4개에서 그죠? 최대 6개까지 한 5-6개 될 것 같아요. 5-6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파4에서 5-6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10개에서 12문항이 새로운 유형이에요. 이 새로운 유형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됐어요? 어떻게 푸셔야 됐어요? 앞뒤 문맥을 이해하고 전체 스토리를 파악해야 풀 수 있습니다. 단어 몇 개 듣고 찍기에는 버거운 문제예요. 버거운 문제. 그래서 10개에서 12개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어만 듣고 막 찍고 계시는 분들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10개에서 12개의 문제라면 점수대가 이 정도의 개수를 틀려버리면은 50점에서 100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도 ETS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50점에서 100점이 왔다 갔다 하는 점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스닝의 점수의 앞부분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일명 이런 문제들은요. 일명 스킬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킬이 뭐냐면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땐 이런 단어를 찍어라. 대화의 특정 위치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이런 보기를 찍어라. 라는 이런 스킬들은 옛날 구토익의 잔재입니다. 지금 현토익 이전에 구토익에서는 그런 스킬들로 단시간에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비판을 받았겠죠. 너무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유형으로 변했어요. 사실 그래서 현재 유형도 보시면 대부분의 3, 4의 문제 유형은 전체 스토리라인을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형에서도요. 세세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전체 문맥을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만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스킬로 남아있는 잔존있는 스킬로도 현 유형에서는 이 스킬들이 별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5월 되시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요. 그죠? 스토리라인을 파악하는 거, 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스토리라인을 잡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좀 막연하고 무섭죠. 근데 저희 동시톡에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당연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예, 처음 나오는 스토리라인이고 처음 듣는 스토리라인에다가 더구나 외계어를 들으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팟들이 시작하실 때 이제 막 곡소리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달 스토리라인을 잡는 훈련을 하고 나면 정말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오실 때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정말 다 들렸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쏙쏙쏙 다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소리를 하나하나 다 들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토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예, 스토리가 들려서 문맥이 파악이 되면 무조건 만점받게 돼 있습니다. 토익은요. 예, 지금 현 유형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유형도 그렇고요. 이런 스토리라인 파악하는 게 왜 심지어 영어 기본이 없는 친구들도 한두 달 안에 가능하냐면요. 어휘가 반복적이고 문장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스토리라인도 뻔해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문장 구조도 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 파악하면서 문맥 파악하면서 문장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 파악하는 목적으로 문장 공부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5월에 저희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추가 인강을 제작할 거예요. 추가 인강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추가 유형만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로 또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가 5월부터는 신토익에 대한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완전한 개정판으로는 본격적인 인강은 7, 8월에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이후 얘기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잘 하고 계시다가 스토리 파악 잘 하고 계시다가 5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